검은화면이 밝아지면서 영상이 시작된다. 오른쪽 상단에 프리즘 빔의 로고가 보이고 왼편에는 세 가지 길버체로 콘돔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캠페인명이자 슬로건이 고정되어 있다. 노을진 하늘 아래 푸른 나무가 울창한 캠핑장 한가운데 대형 텐트가 쳐져 있다. 텐트 끝에는 작은 총구들이 달려져 있고 성소수자의 정체성 깃발들의 가랜드가 장식되어 있다. 갈색과 검정색을 포함한 필라델피아와 육색 무지개 프라이드기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젠더 기염 로맨틱 플래그들이 다채롭게 있다. 텐트 왼쪽에는 음료가 담긴 박스가 세여있는데 아래쪽 겉면에는 세 가지 길버체로 유이꼬리 유미검 주름 가면 불가를 의미하지. 위쪽에는 레드 리본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파란색 아이스박스에 커뮤니티 로고가 새겨져 있다. 그 가운데에는 가스버너 위에서 체계장이 팔팔 끓고 있다. 왼편에 청록색 잎들의 무늬가 선명한 청경채가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프리즘 빔의 혜진입니다. 콘돔은 차별하지 않는다. 캠페인의 첫. 인터뷰 주제는 전파 매개 행위 조항 폐지 촉구와 PL의 섹슈얼리티입니다. 여러분은 챙겨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급적 일정한 시간마다 챙기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챙기기 전에는 이후에 얼마나 큰 숫자가 될지 모를 수를 계산한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약을 챙기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에이즈가 보고된 지 40년이 되었으며 원인인 HIV 바이러스를 발견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약물치료제의 발달로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이 약이 손님으로 PL이자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아래서 활동하고 계신 포니님을 모셨습니다. PL은 HIV 바이러스 또는 에이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파 매개 행위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일주일을 간격으로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일부 커뮤니티, 사랑과 연애와 2부 의료 접근상, 노동으로 영상이 올라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꼭지에 있는 자그마한 초록색 잎사귀를 멋들어지게 뽐내며 빨간 사과가 오른편에 나타난다. 혜진은 인터뷰 진행을 위해 사과 쪽을 마주본다. 포니님, 반갑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 운영직을 맡고 있는 포니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2012년도에 HIV 양성의 판정을 받았고 현재 제가 지금 30살, 총 9년을 HIV 감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과로 등장하셨는데 캐릭터로 사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막 특별한 이유를 먼저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혜진님이 처음에 야채 중에 청경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막 동물로 설정을 하셨으면 좀 동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과를 이제 딱 떠올리게 됐는데 사과가 되게 사람들한테 엄청 친숙한 과일이잖아요.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의미를 엄청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가 일단은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막 다른 쪽에서는 이제 막 금단의 과일, 나쁜 과일,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쪽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HIV 감염인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이제 HIV 감염인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굉장히 나쁜 거, 하면 안 되는 거, 안 좋은 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딱 캐릭터가 좀 잘 맞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옛날에 그리스 신화 얘기에서 보면은 황금사과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결혼식에 어떤 초대를 못 받아서 불화의 여신이 황금사과를 하나 딱 놓고 가는데 그게 이제 트로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불화의 씨앗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도 우리 존재가 뭐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뭐 연인이나 이런 데서 딱 드러나게 되는 순간 불화가 찾아오듯이 게이들 술번개 이런 데 나가봐도 이 에이즈나 HIV 얘기가 나오면은 되게 이제 분위기가 싹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화의 여신이 놓고 간 사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해서 사과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청경채를 선택한 이유가 그냥 제가 마라탕을 좋아해서 그랬거든요. 청경채 많이 넣어야죠. 그렇죠. 맞아요. 다른 재료들하고 되게 잘 어울린대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포니님의 활동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활동들의 소개 이유와 더불어 아래 근황도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감염 초기부터 커뮤니티 아래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보통 내부 행사라고 할까요? 정기 모임이나 소규모 모임이나 이런 거 하면은 보통 이제 진행하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뭐 대외적인 활동을 잘 안 하는
포지션이었는데 좀 올해부터 이제 조금씩 소주님이랑 같이 참가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들어 좀 그런 게 또 많이 요청이 오기도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한 거는 이제 그 차별금지법 온라인 농성 릴레이 기고에서 글을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글을 썼고 이사의 제목인 벌건 대낮에 엉엉 울어본 사람이 하는 말과 차별금지법 엉엉 혼자서 울게 두지 않겠다는 사회의 약속이라는 부제목이 나타난다. 농성에서 뭐 발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 그런 거 생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고 좀 거의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아래 근황을 여쭤보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한 2020년, 19년 이때는 되게 좀 힘이 들었다라고 할까요? 처음 겪어보잖아요. 그런 이제 박성들이 또 저희도 이렇게 바이러스라면은 그렇게 크게 이제 뭐 안 겪어본 건 아닌데 또 이런 거는 또 처음이라 가지고 어려웠어요. 좀 힘들고 막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막 뭔가를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같이 참여하셨고 엑스체인지 상황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처음 해보면서 막 대로 안 되고 막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그 실제 신규 회원분들이나 이제 기존의 감염인분들이 되게 얼굴을 실제로 보고 만난다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나 말고도 감염인이 저렇게 많이 있고, 아, 많이 있구나. 아, 저기 뭐 살고 있구나. 막 이런 걸 또 확인을 하고 이제 다른 데서는 HIV에 대해서 얘기를 편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얼굴 보고 만난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고 회원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그 덕분인지 굉장히 지금 저희도 다시 활기가 엄청 생기는 기분이에요. 오호, 그렇군요. 소모임도 되게 많이들 하시고 저희도 이제 좀 정기 모임 같은 거 그래도 어느 정도 4명 이상이다 보니까 편하게 더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음 달 12월 1일 에이즈의 날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운영진 회의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될 것들 막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할 게 많지만 생각대로면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희가 언제나 예산 부족 축소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줄이고 아무튼 좀 신나고 기쁘고 막 그런 기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 그냥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 관련해서 이어 말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11개 시민단체 국회의 포괄적 성교육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타난다. 포괄적 성교육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가 그때 나갔을 때 느꼈던 기본을 말씀드려야 되나? 글을 쓰면서 느꼈던 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감염인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성교육에 대한 기회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런 질환을 사람들이 참 이렇게 솔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맞는 게 혹시 걸려보면은 더 열심히 알고 배우게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콘돔 증정 이벤트. 이벤트 공지를 위해 컴퓨터 메모장이 나타난다. 방금 본인님이 말씀하셨던 소이코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비거니즘적으로 바꾸어서 SNS 인스타 또는 트위터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작성해주실 때 해시태그 콘돔은 차별하지 않는다, 해시태그 프리즘빔을 같이 적어주세요. 상세 내용은 SNS 채널들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저희 수준은 막 저만큼 가 있고 이제 뭐 미검출은 감염 불가라든지 아니면 전파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오게 되는 고통이나 불만이 힘듦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쓸 때도 중점적으로 그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꼭 이제 그 전 세대에 걸쳐서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30살, 40살, 50살이 되어서도 그런 이제 성매개 질환이라던가 아예 그냥 섹스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딱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딱 보장된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성교육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썼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교육에서 크게 안 되고 있으니까요. 되게 약간 생물학적인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딱 하나의 길만 알려주죠.
그 부분도 너무 좀 이렇게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거기도 썼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이즈 운동의 슬로건 중 하나인 HIV 감염인은 범죄자가 아니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에이즈 예방법 19조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에이즈 예방법 19조 항목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딱 한 줄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소리 같은데 되게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실제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이 전파 매개 행위라는 게 말 그대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뜻하는데 이제 주요 내용이 콘돔이 없는 성관계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콘돔을 끼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면은 이제 누구나 손쉽게 비감염인이시라면은 저희를 이 항목을 통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상 보면 진짜 사람들한테 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이게 그 감염되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만 적용된 조항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냥 무조건 저희를 이제 안 좋게 생각해서 처벌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성관계를 할 때도 콘돔 사용은 그 두 사람이 같이 합의를 봐야 하는 항목이잖아요. 콘돔 사용의 주도권을 이제 확실하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반대를 하거나 나중에 뭐 빼버리거나 하면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이런 걸 가지고 한쪽의 얘기만 듣고 판결을 가하고 있고요. 이게 또 웃긴 게 자기가 감염 사실을 몰랐던 사람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A라는 사람이 HIV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몰랐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고 B도 감염이 됐어요. 나중에 B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A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도 걸려 있는 거예요. B가 A를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9조에 의해서. 그러면 A는 괜찮아요. 무죄가 성립돼요. 그렇군요. 네, A는 그래도 괜찮아요. 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A가 자기가 확진된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B가 A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사 열심히 하고 치료받고 약 잘 먹는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한 방법이고 이렇게 되면 검사를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의 존재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 영향을 좀 미치는 거죠. 검사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방 차원에서는 이제 이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검사를 받게 할 만한 당근이라고 할까요? 보호가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이즈 검사를 오히려 더 기피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저희는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이고 실제 예방에 기여를 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크고 실제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HIV 감염인은 범죄자가 아니야 법안을 만들었어요. 우리만큼 이렇게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굉장히 좀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포니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혹시 원나잇을 하게 되면 B가한테 연락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나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몸이 이상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아예 모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영원히 모르고 사는 거죠. 이게 진짜 나중에 면역세포가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될 때까지 깨닫기가 어렵죠. 이게 초반에 급성이라고 해서 걸리고 체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이게 또 사람마다 또 기간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급성이 오긴 했었는데 안 오는 분도 있고 기간도 이제 막 몇 개월 뒤에 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한 달 뒤에 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와서 검사를 하다가 이제 막 걸리지 않는 이상은 모르게 되는 거죠, 영원히. 진짜 완전 심각한 상태가 돼서 병원에 가면 이제 알게 되는 기회가 나오면은 그때 와서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치료가 훨씬 더 힘들죠. 어느덧 일부 마지막 질문인데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대체 이 영상을 누가 보아줄지를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 볼지 모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영상이나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고민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자기만의 결정을 한번 스스로 내려보시기를 좀 기대를 해요.
아무래도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이렇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이 뭐가 다르고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해보시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상 그 고민을 하시더라도 저희나 HIV를 여전히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런 건 정말 상관없어요. 싫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포괄적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걸 보실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해보고 그런 과정들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혜진이 다시 정면을 바라본다. 그럼 다음 PL의 섹슈얼리티 일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어서 전파 매개행위제 폐지동의 서명 캠페인의 화면 해설이 계속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은 테두리의 웹페이지 왼쪽 상단에 HIV 에이즈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의 로고가 보인다. 메인 네트워크 및 캠페인 소개 19조 폐지 서명운동 19조 폐지 자료 논평이 나열되어 있다. 두 남성이 키스를 하고 있는 영상이 보이고 하단에는 HIV is not crime이 써있다. 아래에는 빨간색 사각형 안에 캠페인 설명이 되어 큰 흰색 글자로 질병은 범죄가 아니다. 19조 폐지하라와 보다 작은 글씨로 혐오를 조장하고 예방에 도움되지 않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방법 19조, 전파 매개행위 금지 조항을 폐지하라 갓 적혀 있다. 그보다 자세한 설명으로 연결되는 배너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빨간색의 반다나를 머리에 두른 사람이 상체를 탈의한 채 두 손을 가슴 앞쪽으로 모으고 시선은 왼쪽의 흰색 구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사람의 상체 주위로 혐오로 가득 찬 말풍선이 감싸고 있다. 아래로 19조 폐지동의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성함 또는 닉네임, 거주지동은 명까지만 입력해주세요. 이메일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입력란이 있다. 입력 후 제출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화면이 흐려지면서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난다. 기획 편집 혜진, 배경 디자인 한서정, 캐릭터 디자인 혜진, 화면 해설과 자막 해설 혜진.